공산주의, 즉 커뮤니즘이라는 용어는 1830년대 말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유럽 내 비밀 조직 일루미나티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의 한 지파로서 18세기 후반 독일의 바바리아 지방의 한 대학에서 창설됐습니다. 이 조직을 만들었던 아담 바이사우프트는 1748년 아슈케나지 혈통을 가진 교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바이사우프트는 대학 재학 중 많은 책을 읽었고 특히 프랑스의 루소와 같은 사람들의 철학 사상에 심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기독교에 대해 회의적인 사상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이사우프트는 1772년부터 무교인 잉골슈타트 대학에서 종교 철학과 주임 교수로 재직하면서 색다른 사상을 주창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의 조직법을 모방하고 발전시켜서 일루미나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일루미나티는 기독교 전통에 따른 모든 제도에 반항하면서 자유사상을 불러일으킨 철학적 비밀단체였습니다. 특히 제수이트와 수천 년을 이어온 비밀 조직인 프리메이슨을 모방해서 엄격한 동지애와 비밀 엄수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잉골슈타트에서 시작된 이 조직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산돼서 1779년에는 바바리아 지방을 완전히 장악하고 유럽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단원으로 가입한 사람들 중에는 괴테와 실러, 그리고 모차르트와 같은 유명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바리아의 왕이었던 요셉 2세까지도 단원이 될 정도였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왕정이 아닌 공화국 정부 제도에 대한 토론이 활발한 상황이었고 이들은 모임에서 주로 종교 철학과 일반 철학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일루미나티의 주요 조직원들은 주로 루소와 모렐리 그리고 마블리의 사상을 논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루미나티는 평등주의와 합리주의를 근본으로 내세워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일루미나티가 내세웠던 대표적인 모토는 자유, 평등, 그리고 박애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루시퍼 숭배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메이슨 최고 계급까지 올라갔던 맨리 피올의 경우에는 그의 저서인 The Lost Keys of Freemasonry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프리메이슨의 신비한 의식에 참여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세뇌되어서 참된 신은 루시퍼라고 믿게 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정치와 종교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것으로 포장했던 이들의 사조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대립이 생기면서 쌍방한 사회 전반에 걸쳐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일루미나티라는 비밀 조직의 존재를 몰랐던 대중들은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사우프트의 중심 세력은 프랑스에 이미 세워졌던 프리메이슨 총종단에 침투해서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1786년에 미라버 후작은 자쿠뱅 파리 대학에 일루미나티 종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바로 자쿠뱅파가 됐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의 뿌리를 내린 일루미나티는 프랑스 혁명을 배후에서 조종했고 이를 통해서 일루미나티의 조직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 그룹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해골종단, 즉 스컬앤본스를 조직해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사우프트는 1830년에 이미 인간과 신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서 프리메이슨 철학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훗날 니체가 받아들여 체계화시킨 후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파시즘과 나치즘의 근간이 됐습니다. 일루미나티의 프랑스 활동을 보면 범법자로서 망명했다는 점을 강조한 파리 범법자 동맹이 있었고 그 산하 조직으로는 공산 동맹이 있었습니다. 특히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는 프랑스로 유학을 와 있다가 이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공산주의는 일루미나티 회원들 가운데서도 혁명적인 경향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용어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마르크스는 젊은 시절 대부분의 공산주의 리더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도였습니다. 그의 첫 저작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실제로 고교 졸업 당시 마르크스의 졸업 증명서 기록에는 기독교 신앙과 윤리에 대한 지식은 매우 명확하고 건전하다. 그는 또한 기독교 교회사를 상당히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반종교주의자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1841년 모세스를 만난 뒤에 철저한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모세스는 프리메이슨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오니즘을 이념으로 처음 체계화했던 독일의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지만 구라파의 루시퍼 숭배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만큼이나 그 역사가 깁니다. 일례로 미국처럼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밀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만 인식할 수 있는 상징 또는 인사법 등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죽음의 형제들, 그리고 미국 예일대학교 내의 비밀서클인 스컬 앤 본즈가 대표적인 루시퍼 숭배단체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18살 때 울라넴이라는 희곡을 썼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루시퍼 숭배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 이들의 의식 가운데 하나는 흑암의 미사라는 것인데 루시퍼를 숭배하는 신부가 깊은 밤중에 집례를 한다. 흑암의 촛불은 촛대에 거꾸로 꽂혀 타내린다. 신부는 장식이 많이 달린 예복을 입었는데 겉과 속을 뒤집어 입었다. 그는 기도서에 기록된 모든 문구를 모두 낭송하지만 맨 뒷줄에서부터 거꾸로 읽어 올라간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리아 등 거룩한 이름을 거꾸로 부른다. 미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7가지 대제를 모두 범할 것과 선한 일은 절대로 도모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그리고는 난잡한 광경이 벌어진다. 이처럼 칼 마르크스의 희곡인 우라넴은 프리메이슨의 비밀 모임을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라넴이란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이름인 임마누엘을 거꾸로 발음한 것입니다. 이처럼 루시퍼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주술적 의미로 성호를 거꾸로 바꿔 부르는 것이 효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 일루미나티는 프랑스 혁명뿐만 아니라 러시아 공산혁명에도 관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 공산혁명은 황제 니콜라이 2세가 노동자와 농민을 너무 탄압하고 돌보지 않았던 나머지 굶주림을 못 이겨 일어난 자연 발생적인 반정부 폭동이었고 그것이 공산혁명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프랑스 혁명과 마찬가지로 그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1814년 러시아가 나폴레옹 군대와 전쟁을 했을 때 파리를 점령한 러시아의 장교들은 이곳에서 일루미나티 사상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 후 이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에는 2개의 프리메이슨 종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북극성 종단과 남극성 종단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수많은 부호들과 상류층 사람들을 입단시켰습니다. 실제로 3년 작전을 저술한 얀 코자크는 공산혁명 당시 러시아에는 3개의 세력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첫째는 러시아의 황제의 권위를 박탈한 임시정부였고 둘째는 이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수많은 아슈케나지 조직 가운데 하나였던 분하이 브리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행동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인데 이들 전체를 통솔하는 세력은 역시 비밀조직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군 첩보장교 출신으로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 전문가인 존 콜먼 박사는 지난 1997년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의 주요 공격 목표는 기독교였으며 레닌과 트로츠키 그리고 케렌스키의 배후에는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들을 완전히 조종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을 가진 강력한 조직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임시정부의 우두머리이자 사회주의자였던 알렉산더 케렌스키는 분하이 브리스 단원이었고 이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켰던 중심 인물은 레닌이었습니다. 한편 이들 세력은 러시아 혁명에 가장 앞장섰던 순수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된 임시정부파에 대해서는 일단 성명에 성공한 이후에 대부분 숙청이나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닌파가 권력을 인계받아서 악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공산주의는 헤겔의 변증법과 다윈의 진화론 등을 바탕으로 형이상학이나 신이 존재하지 않아도 물질 스스로 존재하고 진화할 수 있다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론은 정신세계의 일체를 부정하고 종교와 양심, 도덕, 그리고 기존의 가치 등을 전면 부인하면서 오직 혁명사상을 전파하면서 동물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주의입니다. 이처럼 공산주의는 무신론 사상이자 종교 말살론입니다. 실제로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아편이라고 말했고 레닌의 경우에는 현대 종교, 특히 기독교는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무산대중의 원수이기 때문에 교회부터 파괴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형 교회부터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엥겔스의 경우에는 정신은 물질의 생물학적 부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을 물질로 구성된 고깃덩어리로만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의 경우에는 서기장이 된 다음에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3년 안에 크리스천들을 모두 없앤 후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국 TV에 보여준 후 처치하여 크리스천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렇게도 말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루미나티 창시자인 아담 바이사우프트는 1776년 5월 1일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비밀을 밝힌다. 우리가 유일무이한 종교를 가진 척했던 것은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듯이 현자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은 비밀 결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달리 이루어질 수 없다. 이 교단의 특별한 목표는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고 모든 시민정부를 전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박해를 피해서 뉴질랜드로 망명한 영국의 철학자 카를 포퍼는 그의 저서인 열린사회와 그의 적들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출발점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념은 인류의 주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할 동반자를 발견하는 대신에 적을 먼저 발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를 포퍼는 마르크스가 기술한 것과 같은 자본주의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산주의는 날조된 것으로 악마가 꾼 꿈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회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형태로 도래해야 한다고 예견했던 역사주의적 관점도 오늘날에 와서는 오류임이 판명됐습니다. 카를 포퍼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역사주의자들의 생각을 도덕적으로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고 봤습니다. 과학자들의 이론, 법관의 판결, 정치인의 정책, 경영자의 결정, 그리고 신학자의 교설 등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언제나 잘못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진리입니다. 이런 이유로 카를 포퍼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적 진리, 그리고 영원한 지식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루미나티 조직에 자금을 제공했던 세력은 유럽의 로스차일드 가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19년 전에 작성했던 기사를 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 단일 정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